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로 우승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토너먼트 대결 시작할 텐데요. 먼저 8강전에서 첫 번째 대결은요. 바로 조영은님의 추천주 BH 그리고 김종구님의 추천주 롯데정보통신의 대결입니다. BH는 갤럭시 폴드가 중국에서 흥행을 하면서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김종구님의 롯데정보통신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43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뭐 지수가 안 가죠. 네. 지수가 안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지수 관련주인데 한국은 지수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IT 중심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게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위 그 지수 관련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주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데 지수가 안 가면 IT와 바이오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오늘 BH가 오늘 첫 스타트를 BH를 끊었는데 네. 오늘은 뭐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 이제 대략 한 500만 대에서 600만 대 정도의 폴더블폰 출시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제 LCD가 OLED로 바뀌는 2017년도에 BH가 대시대가 났을 때에 그때하고는 그 트렌드와 그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당시 OLED는 삼성이 중소형 OLED를 지금도 전 세계 시장에 대략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당시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폴더블과 관련해서도 워낙 그 과거 2017년도 시세에 많이들 취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똑같이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당시하고는 지금 삼성전자 내놓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이 바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기술 격차가 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우리가 또 삼성이 이제 중국을 공략하는 그런 좋은 키로 작용을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더라도 항상 이 실적주나 이 경기 관련주들은 데이터를 중간중간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BH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삼성전기가 지금 PCB 부분을 상당 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조조정 산업에서는 투자하지 마라. 들어보신 적 있죠? 앞으로 10년 동안 구조조정이 네. 진행되는데 그 모든 산업이 대부분이 다 구조조정이 돼요. 심지어는 IT도 됩니다. IT는 구조조정 산업이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IT 내에서도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 예를 들어 LCD가 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PCB도 삼성이 대놓고 이 산업은 구조조정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어요, 이미. 그렇다면 PCB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도 이 산업은 구조조정 산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폴더블 뭐 잘 가더라도요. 네. 그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기술 전략을 짜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회사인데 버리겠다고 결정한 그런 산업에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 이건 좀 좋지 못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BH는 어쨌든 이 BH가 앞으로 역할이 더 늘어나겠지만은 어쨌든 삼성전기가 버리는 산업 쪽에서 뭔가 큰 대박을 낼 것이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삼성테크윈의 사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는 삼성항공, 그다음에 삼성테크윈,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구조조정을 충실히 겪은 다음에 요즘에 이제 좀 좋아지는 거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자, 과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삼성테크윈을 얻는다.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은 구조조정 아주 험악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네, 되셨습니까? 굳이 여기 인수가 되고 나서도 삼성 인수된다고 오르다가 구조조정을 하고요. 결국 잘 한 경우에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거, 잘 못하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니까 PCB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라. 물론 제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가지 마라. 큰 그림도 함께 보면서 가자. 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꼭 드리겠습니다. 끝물에 거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PCB 산업이 진짜로 오래된 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반도체 산업보다도 더 오래됐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그 당시에 소니나 이런 데가 장악하고 있던 PCB 시장을 뚫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사실은 반도체보다도 먼저 시작했던 산업이에요. 근데 그 산업이 70년대 중반 이후 말 80년대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막 성장을 했던 산업인데 벌써 횟수로 따지면 2020년이잖아요. 네, 여러분, PCB 한국 산업의 나이가 한 50살쯤, 제 나이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조금 어리겠지만 40살 돼요. 그래서 산업이 40살쯤 되면은요, 구조조정은 당연히 또 상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삼성이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뭐 이 섹터가 단기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서 수익이 났을 때는 반드시 익절을 챙기면서 가라.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면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BH라고 하는 종목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월봉상으로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OLED가 결국은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 실적도 잘 나오거든요. 한 대 이상하게 직전 고점을 이어놓은 채널에 가면 돌파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등할 만큼 했기 때문에 ABC, 다음 파동은 여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여기를 또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익절 라인 잘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실적으로 좀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을 했으면 좋겠고 이 많은 호재들이 이미 이 PCB 관련 쪽과 관련해서는 노출됐다 이렇게 보겠고 두 종목 승자는 롯데정보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BH 자리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높네요.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을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수가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주들도 쉬고 있죠. 그중에서 최근에는 그나마 폴더블 폰이 좀 많이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많이 또 간 만큼 우리가 발빠르게 다음 갈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요. 오하임님의 추천주 오늘 세경 하이테크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더블폰 관련주죠. 그리고 호텔 신라는 임기영님의 오늘 추천주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또 폴더폰 관련주가 또 나왔고요. 네, 항상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지난번에 돼지 테마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모나미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극일 테마도 그랬고요. 대체로 테마주들이 올라올 때 고점권에 이 방송에 소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엊그제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유엔젤이 소개됐는데 오늘 비록 그게 시세가 난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경하이테크는 VF회원님들이 90%, 30% 비중으로 수익을 실현을 한 그런 종목인데 이제 와서 세경하이테크가 지금 이 시간에 처음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제가 그 종목을 들고 온 게 벌써 한 달 반이 넘었는데 한 번도 소개되지 않다가 오늘 고점권에 지금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식이 많이 벌써 이미 시세가 한두 달 동안에 많이 오른 다음에 방송에 소개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두 종목의 승자 뭐 지수도 안 가고 기술주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잘 못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두 종목의 승자는 당연히 방어성 종목인 또 소비재이면서 한 종목 호텔신라를 승자로 정해드리되 단 지금 호텔신라를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하지만 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적도 좋긴 한데 나쁘진 않지만 지금 우리 증시가 빠지는 요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어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소폭 보합 마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증시가 오늘 지수가 어제 올랐던 폭보다 더 많이 빠지면 선물 지수는 어제 저점이 장중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제가 상승 시세로 봤던 내년 1월까지 지수 대략 2250에서 2300 정도 봤던 그 요인이 지금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많은 호재들은 다 노출이 됐습니다. 금리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휴전 그리고 양적 완화 모두 다 이 호재는 노출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효한 호재라고 하는 것은 양적 완화로 인한 자금 공급인데 그 자금 공급이 지금 들어온다면 금융시장 미국과 유럽에 이제 한 달에 1,000억 달러 정도 되죠.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가 계속 금융시장에 매월 공급이 되는데 내년 말까지. 근데 그 돈이 우리 금융시장을 흘러왔었거든요. 과거에는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도 외국인이 3개월 연속 순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2011년 유럽 금융위기 때도 대규모 매수가 한 달 반인가 연속으로 샀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안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뭔가 한국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물음표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있어요, 외국인들. 근데 한국을 안 사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임박해 있는 미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포함한 갈등 관계 남아 있는데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특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단박에 해결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면서 어쨌든 이 내년 1월까지 지수가 참 크게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강세 기조나 내년도 경제회복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물음표가 지금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우리 시장은 과거에도 대시세는 외국인이 끌고 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못 끌고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연기금이 지금 요즘에 이런 면은 약간 상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연기금이 총알이 다 떨어졌다더라. 네. 총알이 다 떨어졌으면 뭘로 삽니까? 누군가 사야 주가가 오르는데 못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수급 상황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을 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수와 함께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선별화 과정에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 향후 6개월을 보고 신고가 갈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종목만 사라. 즉 트렌드가 싱싱하고 초기 국면에 있는 종목을 사야지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가서 거의 100% 가까이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을 고점에다가 하게 되면 저는 물리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호텔신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가 세경 하이테크를 이겼네요. 최근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유통주와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호텔신라가 소폭이지만 그래도 또 상승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갈게요. 윤여민 팀장 오늘 비츠로 셀 추천해 주셨는데 올해 매출이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의 추천주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내년을 한번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보는 해로 분석을 해주셨네요. 비츠로셀과 하이비전 시스템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어떨까요? 네, 뭐 이 종목 중에 이제 비츠로셀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나라의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한때 엄청 올랐죠. 그렇죠. 이 산업이 이 시장의 포화 상태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첫째는 이게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 검은 선을 보여드리는 제가 여기가 이제 남극에 이제 소위 도착한 달이고 이제는 남극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지수가 뭐 빠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제 벌써 이미 52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남극에 내려가서 이제 주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산업이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게 되면 저점을 쉽게 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스모 신소재를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바로 비츠로셀이라는 종목이 그 구조조정을 어려운 구조조정을 이겨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장이 불나가지고요. 강제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 불나가지고 강제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 회사와 관련돼서 경영자나 이런 부분들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봤겠죠.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종목은 2차 전지가 아니라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국방이라든지 이런 비상기에 쓰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만큼 또 국방적인 측면이라든지 핵심 역량이 있고요. 마켓시어도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인데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식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추세가 살아있고 구조조정이 이렇게 성공한 이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종목.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고 살아남은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츠로셀을 승자로 정해드리고 하이비전은 지금 올해 좋아진다고 하는데 좀 가봐야 되는 거라서 두 종목의 승자는 비츠로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갈게요. 정원정 과장 추천주는 디오입니다.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디오고요.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오늘 애경산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광군제에서 화장품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게 실적에 잘 반영되겠다라는 분석인데요. 디오와 애경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애경산업은 사실 뭐 중국 그 광문제 매출이 숫자상으로 수치상으로는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데이터는 그 작년만 못하다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중국 경기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지금 그 숫자에 흥분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홍콩이 이제는 주말 시위에서 상시 시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처럼 결국 폭력행위나 이런 부분도 계속되고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은 과거 한국이 70년대, 80년대에 이뤄냈던 그것도 아주 단계적으로 이뤄냈던 그런 민주화적인 어떤 그런 전환을 소위 시위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홍콩은 사실 이번이 진짜 지난번에 노란 우산인가요? 그런 게 한 번 있긴 했지만은 시위도 문화입니다. 그리고 시위를 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거. 그게 또 시위의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시위의 문화이고 성공 체험인데 홍콩은 이제 그런 그 문화와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폭력 시위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입으로는 한국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한국이 이와 같은 그 성과를 내기까지는 무려 3.1운동 이후에 여러분 3.1운동이 1919년에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10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위를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지 결국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촛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수단들을 동원하고 아주 영리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뭐랄까 역량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는 그야말로 100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을 재검토해야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홍콩은 하나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낙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협상을 깨지도 붙이지도 않을 거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무료방송 잠시 후에 오시면 왜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의 그 협상을 서두르지도 그렇지도 또 더 확대하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미 이 휴전할 것이다라는 내용 시장에 다 반영됐거든요. 따라서 중국 관련주나 이런 부분 반대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목들 잘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애경산업은 그런 부분에서 역배열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디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디오는 어디서 많이 본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에서 자칫하면 여기까지 바로 붙여버립니다. 이 뉴스 나오게 되면 그 종목이 바로 최근에 정태만 남선알림 차트랑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붙어버렸습니다. 이 종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이월드라고 하는 종목도 이 종목도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안 갈 것 같았는데 붙어버렸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네.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실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붙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 뭐 좋은 종목 없나요? 하면 좋은 종목 있습니다. 비슷한 종목이죠. 헬스케어 섹터에 클래시스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붙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 물론 이제 이 클래시스는 앞으로도 천천히 가겠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이제 원래 회사가 펀더멘털이 좀 방어주 쪽이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붙어버리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것을 보여서 두 종목 승자는 디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디오로 정해주셨습니다. 8강에서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네요. 첫 번째 승자 롯데정보통신이었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비츠로셀과 디오까지 총 4종목이 4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과 호텔신라의 대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롯데정보통신이 실적이 지금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워낙 일단 이런 종목들은 이제 경기 방어주에 속해요. 통신 쪽에 가깝고 관련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 소프트웨어 쪽은.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종목들이 지금 안 가고 IT주들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대안주로 아무래도 이런 방어성 종목도 좀 낮다고 보는 거고요. 또 호텔신라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이기고 4강에 올라와 있는데 포인트는 이제 중요한 건 호텔신라가 중국 관련주라
있다라는 점, 그 점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롯데정보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으로 두 종목 승자를 가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비츠로셀과 디오의 대결입니다.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네, 뭐 제가 그 비추로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지 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신저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지금 2차전 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는데 신저가가 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두산중공업이 지수가 올라오는데 신저가 가다가 17만 원 하던 종목이 지금 6천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뭘로 의미하냐? 30분의 1도 아니고 40분의 1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저가 나는 종목들은 항상 지수 올라오는데 신저가 나는 종목은 피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섹터 자체가 이제 어쨌든 전지 섹터에 속했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디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오늘의 두 종목이 정해졌는데요. 롯데정보통신과 디오가 결승을 치르겠습니다. 저는 헷갈려요. 승자가 누구일지. 네. 디오도 사실은 중국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많은 관련이라기보다는 실적도 좋지만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홍콩 문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 포인트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포인트요. 네. 이 종목은 경기 방어주라는 거, 네.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킹 관련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는 뭐 그 정도로 보시기 바라고 홍콩 문제가 악화되면 중국 관련주 섹터는 뭐 가급적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은 개별 종목장으로 가니까 이 종목은 개별성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지수하고 무관한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 46,000원, 목표가 56,000원, 손절가 4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선 좀 방어 성격까지 띠고 있네요. 매수가가 46,000원, 목표가 56,000원,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롯데정보통신이었습니다. 바로 또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잠시 후에 11시 10분 김동훈의 앱터 시작을 하고요. 카카오 TV를 통해서 진행하니까 문자란에 샵 2034 그리고 김동호 하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런 문자거든요. 100원인데 껌 하나 사드셨다고 생각하시고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랑 친구가 되고 있고요. 될 수 있고요. 저랑 친구가 되면 좋은 점은 바로 매일매일 시황이 11시 10분에 30분 정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맨날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 이후에 우리나라 시황이 급격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적의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시고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는 소위 그 남아토건이라는 남아산업 같은 종목 바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무방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신고가 가면서 급등했는데 한 40% 정도 올랐는데 또 오늘 비슷한 종목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정시 테마주에 대한 투자 전략 대선 테마 1년 더 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후 11시 10분 무료 방송 하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시간이 오전에 안 되시는 분들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방이 있으니까요. 4시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